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백훈종입니다. 상호 관세 이제 발표가 임박을 했습니다. 온 유튜브와 언론 미디어가 지금 다 이것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뭐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싱거울 거다. 아니면은 뭐 전 세계에는 통곡의 날이 될 거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해방의 날로 부르죠. 근데 전 세계는 이제 통곡의 날이 될 거다라는 둥 뭐 아주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맞춰서 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리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포커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고스톱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잭 해 보셨죠?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서 딜러가 주는 카드 보면서 20 일에 가까워오면 올수록 스탑을 외칠 거 언제 외칠 거냐. 이거 외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베팅을 하나요, 자꾸? 대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도 긴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인제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잘 들어 주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강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지금 비트코인 프라하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프라하는 저 어디에 있는 유럽에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체코에 있는 도시죠. BTC 프라하라는 행사에서 알트코인 고해성사 부스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트코인 컨페션, 마치 성당에 있는 고해성사소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부스고요. 한 남성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이 글씨가 쓰여 있는 파란색 후디 남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고해성사냐? 나는 이런 알트코인, 쓰레기 잡코인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를 고해성사하라. 이런 컨셉의 부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저는 BTC 프라에는 아직 참석해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바로 이 컨퍼런스의 어떤 재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이제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들어간 부스라든지 아니면 굿즈도 팔고, 뭐 이제 사토시 마켓이라는 거를 저 비트코인 마이애미 행사에 갔을 때는 사토시 마켓이라는 게 열려서 비트코인 관련된 미술품, 뭐 도서, 그다음에 뭐 자잘한 이런 굿즈, 기념품 같은 것들을 팔았었어요. 거기에도 아주 반짝반짝한 너무 예쁜 아이디어들이 막 빛나더라고요. 뭐 무료지 같은 걸 팔았었는데, 무료지에 이렇게 "쉿코인 클리너라고 해 가지고 "알트코인에 투자했던 나의 지난 날을 후회한다며 닦아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보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거는 참 이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의미에서 참 좋고요. 비트코인은 이런 거죠, 결국. 이제 비트코인은 모든 알트코인은 쓰레기라는 다소 극단적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여유가 일단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여유가 있는 거죠. 1 등이니까. 내내 1 등이었으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다. 참고로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누구나 투자 여정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실수나 잘못된 투자 결정에서 교훈을 얻고 회개를 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스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다. 저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뭐 인제 여름에 열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서울에도 요런 부스가 하나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다음 보시죠. 코리 클립스텐 2017년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 성과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2017년 상위 21개 코인을 이렇게 쫙 리스트업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전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 날짜들이 뭐 2017년, 2018년 이렇게 쭉 있는데, 현재 가격은 그거에 대비해서 다 -82%, 이더리움은, XRP는 -45%, 라이트코인은 -95% 이렇게 쭉 거의 대부분 90% 이상, 90%도 아니군요. -99% 이상 다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뭐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코인들이 더 많죠, 지금. 잘 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 그런 코인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알트코인들의 운명입니다. 알트코인들은 음 7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2017년 대비해서 지금이 7년 뒤니까 그 7 년이라는 시간, 시공간을 뛰어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아주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 지나도 동일 판매성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scalability across time이라고 합니다. scalability, 판매 가능성, across time, 시간을 뛰어넘는. 그래서 1BTC equal 1BTC라고 하는 말을 우리 비트코이너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연하지.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지. 비트코인에 뭐 누구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남과 똑같은 1비트코인을 내 1비트코인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법정화폐,
그리고 알트코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해서 1 뭐 원이 더 이상 1 원이 아니에요. 7 년이 지나면은 0. 몇 원이 되는 거죠. $100도 마찬가지로 $100가 아니라 뭐 $1로 이렇게 지난 50년간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죠. 1 비트코인은 계속 1 비트코인으로서 가치가 유지되고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죠. 법정화폐와 알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상대적인 가치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므로 비트코인의 구매력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지고도 계속 얘기하죠. 1 비트코인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뭐 집의 평수와 그다음에 뭐 위치가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좋아진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40년에 걸친 암호학과 암호화폐 실험 그리고 사이퍼펑크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암호화폐는 없다. 즉 영어로 there is no second best. 이것도 하나의 유행어입니다. there is no second best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비트코인 홀더들의 1비트코인을 위한 소소한 희생들, 재밌는 트윗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비트문드 프루이드라고 하는 분이 자, 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모두가 1비트코인을 모으고 싶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하기 싫다. 라고 하면서 이제 뒷문장을 완성해 보라는 거죠. 뭘 하기 싫으냐. 그래서 여기에 댓글 달린 걸 보는 것 여러 가지가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 호들디치코라는 분이 달아주신 거 보면은 2006년 도요타 코롤라를 몰면서 이 사진 보세요. 스테레오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라디오 스테레오가 이게 이제 사고 때문에 추도 사고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니나 봐요. 그다음에 에어컨 필터 칸 안에는 숲속 동물들이 산대요. 여기가 따뜻하니까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꾸 고양이나 뭐 이렇게 설치류 같은 것들이. 그다음에 범퍼는 떨어졌는데 테이프로 겨우 이어붙어 놨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러면서도 2006년식 토요타 코롤라를 몰고 다니는 게 거다. 이게 바로 1비트코인을 모으는 방법이다라고 했더니 여기에 이제 비트문트 프로이트가 추가 댓글을 달아서 나도 2007년식 도요타 오리스 타고 다닌다라며 공감의 댓글을 또 달아줬다고 합니다. 참 유쾌한 대화고 비트코인 마인셋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람볼기니 대신 도요타라는 거죠. 8만 달러가 넘는 1비트코인을 지금 모으기 위해 생활의 이런 작은 부분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 현재의 작은 즐거움보다는 미래의 큰 가치를 추구하는 낮은 시간 선호의 실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또 우리 비트코이너들이 좋아하는 말이 나오죠. 낮은 시간 선호다. 이게 바로 낮은 시간 선호입니다. 지금을 희생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겁니다. 자, 요즘 SNS에서 명품백이나 휴가 사진 자랑이 넘쳐나는 것들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가끔 저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이것들과 정반대로 고장난 차를 타고 중고 물건을 쓰고 외식 대신 집밥 먹어서 BTC 더 살 돈을 아껴요. 라는 게 플렉스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은근히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긴축 생활이 비트코이너 사이에서 일종의 훈장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MZ, Z세대, 잘파 세대의 트렌드입니다. 돈 아껴서 쓰고 현금 쓰고 그다음에 현금 챌린지라고 해서 현금 한 달 동안 쓸 현금 모아놓고 그거를 착착착 써나가면서 그 월말에 이제 내가 요 딱 월 초에 마련해놓은 현금만 딱 쓰고 이번 달을 잘 마무리했다. 그리고 안 사기 운동도 있죠. 안 사기 운동 2025년은 안 사는 해다. 안 살 목록들을 쫙 정해놓고 이 목록들 안 사는 걸 끝까지 실행하는 거. 요런 것들이 하나의 챌린지로서 지금 이 잘파 세대들한테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뭐 쇼츠 같은 데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요 낮은 시간 선호 마인셋과 아주 똑같은 겹치는 그런 지금 트렌드거든요. 이런 거예요. 결국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을 모으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다른 요행이 없습니다. 아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번 돈으로 비트코인 더 사고 이런 게 비트코인의 마인드셋이다 라는 거 굉장히 재미있는 트윗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블랙록이 연초 주주 서한을 발행을 했습니다. 작년 주주 서한은 제가 한번 저희 유튜브 채널에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턴 PC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이너가 블랙록의 이 주주 서한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무엇이냐? 블랙록의 주주 서한에 비트코인이 미국의 달러화를 그 기축 통화로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들어갔대요. 참고로 뭐라고 했는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잠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미국이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고 적자가 계속 불어난다면 미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그 지위를 빼앗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 국가 부채가 1989년 이후 GDP 성장률의 3배 속도로 증가했고 올해 이자 지급액이 9,520억 달러를 초과했다. 거의 1조 달러네요.
국방비 지출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면 GDP 대비 미 연방 부채 비율이 1988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증가해 오는데 특히 2014년 이후로 급격히 상승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수 함수의 법칙을 따른다. 돈이 풀리는 속도는 절대 linear,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지수 함수의 법칙을 따릅니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지금이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GDP의 100%에 달하는 거죠. 연방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12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공공 부채만 따졌을 때 1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블랙록이 레리 핑크 회장 작년에도 이 주주서한에서 이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었어요. 근데 그때는 솔루션으로 이 연금 상품 같은 거에 잘 가입을 해라. 왜냐면 젊은 세대들아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단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더 푸는 식으로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할 거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401k 같은 연금 상품 미리미리 가입하고 우리 블랙록이 운영하는 이런 그 노후 대책 연금 저축 상품 같은 거에 미리미리 투자해서 반드시 노후 대비를 해라. 라는 식의 솔루션이었는데 올해 주주서한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간 거예요. 작년 주주서한에는 비트코인 언급이 없었어요. 딱 한 차례 그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ETF 냈다라는 그 한 문장만 있었고 이번 주주서한에는 드디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알게 된 내용에 들어간 겁니다. 아주 제가 읽어드린 것만 들어도 제대로 다뤘죠. 디지털 자산에 미국 달러가 지위가 흔들리고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부채로서 부채의 탑을 막는 신규 부채로서 부채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이 구조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엑시트 출구가 비트코인이다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랙록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거기에 레리 핑크 회장이 이렇게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 내용에 비트코인이 들어간 거 아주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크리스 칼퍼 CFA 이제 재무 분석사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 가속화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 움직임을 정리를 해줬어요. 첫 번째, 메타플래닛이 10번째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추가 매입을 위해 20억 엔을 조달을 했고요. 마라톤 홀딩스, 채굴 기업이죠. 주식 매각을 통해 20억 달러를 모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스트래티지가 19.2억 달러를 투자해서 추가로 22,048BTC를 매입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참가자도 등장을 했죠. 게임스탑, GM이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채택해서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0% 이자율로 발행을 했습니다. 14.8억 달러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것의 일부를 이제 비트코인 매수에 쓰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 도입 행보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중에 럼블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북미 기반의 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 야성을 넘보는 럼블도 비트코인 재무 전략 채택했고 그다음에 게임스탑도 등장했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몰랐던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면서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기업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점점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 도입 횡보가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이럴수록 비트코인 공급량이 시장에서 더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비트코인을 살 거니까. 근데 그래서 계속 이게 확대될 경우 비트코인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결국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공급 쇼크 및 가격 상승 움직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간밤의 뉴욕 시장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럼프 해방의 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뭐 웬걸 2.6% 올라서 지금 85,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상보다 싱거운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지금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더 명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박스권 강보합 장세가 이어질 거로 보고요. 만약에 예상보다 완화된 발표가 나오면 박스권을 탈출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88,000불 뚫고 올라가 버릴 가능성도 있다. 9만 불 한번 넘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보다 충격이 크다. 너무 관세 소식이 너무 심각한 것들이 막 나온다. 예, 그러면 비트코인이 79,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고 다음 지지선이 73,000불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쁘게 싼 가격에 비트코인 더 사시죠. 자, 다음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성장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 트렌드와 유동성 흐름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이 만약에 진짜 관세 충격이 커서 경제 위기 상황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이러면요.
이제 연준도 더 이상 금리를 이렇게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장이 깨닫겠죠. 그럴 때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대한 홍수 그런 것들이 예고되고 사람들이 그걸 기대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한번 보시죠. 나스닥은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0.87% 상승해서 17,449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 0.38% 상승, 다우존스 지수 0.03% 아주 소폭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 보고서가 나왔는데 역시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처음에는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장 마감 시간이 가까울수록 점점 그 만회를 해가지고 뭐 약간 상승하고 오히려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괜찮았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에 발표가 예정돼 있는 관세 발표 때문에 하루 종일 몇 차례 반등을 반복을 했고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실제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채금리 미 관세와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89% 10년물 국채금리는 0.089%포인트 하락해서 4.156%로 마감했고 2년물 금리는 3.863%로 지난해 10월 3일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 속에 시장이 위험 회피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관세 발표에 이어서 저조한 PMI 데이터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던 건데 반면에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난달 민간 부문 일자리가 7만 7천 개에서 12만 개로 증가했다고 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이긴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아니 고용 시장은 또 굉장히 핫하네, 뜨겁네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제 레깅 이펙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 관련된 정말 이 불안감이 커지고 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러면 이제 고용 시장에도 나중에는 다시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튼 미국 경제가 벌써부터 막 무너지고 있고 흘러내리고 있다. 이런 지금 증거는 잘 보이지 않는다. 네, 아직까지도 그냥 전망일 뿐이다. 그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외환 보시죠. 멕시코 페소가 관세 발표 앞두고 4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삭소뱅크의 야콥 팔렌크로네라는 분은요. 트럼프의 관세 전략의 중심에는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 중 특히 멕시코, 중국, 캐나다, 일본, 인도, EU가 포함된다. 이들이 미국 무역 적자의 75%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중국, 캐나다, 일본, 인도, EU가 여기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니들 나라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거고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거다라는 얘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달러는 페소화 대비해서 20.547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멕시코 페소,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일본 엔화, 뭐 인도, EU, 중국 위안화까지 모두 달러 대비해서 지금 절하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값은 관세의 날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관세의 날에 예상보다 별로 그렇게 큰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위험 회피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관세가 다 부과될지, 상호 관세가 전부 다 부과될지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아무래도 금 가격이 뭐 더 뛰든지 아니면 이제 슬슬 빠지든지 결정될 거라는 거죠. 참 모든 것이 관세의 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금도 그렇고 외환도 그렇고 국채 금리도 그렇고 증시까지요. 비트코인도 가격이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관세의 날에 생각보다 큰 뉴스가 나오면 좀 단기적인 충격을 피할 수가 없겠죠. 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때를 더 저가 매수 찬스로 활용하고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밈은 이제 GME 관련된 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아주 멋지게 그려진 그림인데 우리 카드를 치고 있는 이 고참들이죠. MSTR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래티지 같이 미리 이 시장에 진입해서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여유롭게 포커를 칠 수 있는 그런 짬이 말하자면 이미 축적이 된 거고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게임스탑 GME는 이 포탄이 떨어지니까 뭐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GME가 잘 참전을 했지만
MSTR처럼 될 거다 이런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이제 뛰어들었겠지만 현실은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도 2022년에 엄청난 도전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주가가 일단은 뭐 비트코인 사기 전보다 훨씬 더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2020년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잠깐 반짝했지만 비트코인 이제 하락장이 2022년에 오자 주가도 속절없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비관론이 엄청 고개를 들었고 마이클 세일러 회장에 대한 퇴진 운동 같은 것도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CEO에서 물러났죠. 근데 이제 회장으로서 다시 역임을 한 거지 떠난 건 아니었어요, 회사를. 근데 이제 그런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책임지고 떠나는 거다. 그런 루머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이클 세일러가 예전에 증시에서 가격 조작을 했다, 시장 교란을 했다 이런 혐의가 있었는데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것도 다시 재조명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또 변동성이 크게 출렁출렁일 거기 때문에 아마 게임스탑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잘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계속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2024년, 2025년이 왔을 때 MSTR처럼 주가를 굉장히 크게 전고점을 뚫게 만들어 주고 마이클 세일러도 아주 일확스타담에 오르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기업 재무 전략의 미래다. 하지만 그 여정이 꼭 장밋꽃길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포커를 즐기는 자와 포탄에 놀라는 자라고 두 부류로 나뉠 거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변동성을 즐길 줄 아는 자들이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GME도 꼭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환영합니다. 네, 4월 2일 수요일 데일리 비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